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 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회계의 정의를 알아보고, 자, 거래가 발생을 하면 회계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 회계적 거래다라고 인식을 해서 요거를 이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복식회계로 처리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여러분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요거를 다른 말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3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른 말로 회계 순환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식별을 합니다. 우리가 저 앞전 강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거래가 다 회계적 거래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금액적으로 잡아내서 그것만 거래 식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 단식부기, 복식부기, 복식회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서 끼워 넣는다. 차변과 대변으로 2개로 나누어서 복식회계를 한다고 했죠. 자가검증 기능이 있는. 자, 그런 다음에 요까지 우리가 대충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얘를 옮겨 적는다. 이게 옮길 전 기록할 기거든요. 자, 별도의 계정별의 장부에다가 옮겨 적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공부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일단 시산표,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를 만들어서 차변과 대변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나를 점검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수정 전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판매된 그 물건들의 원가를 인식하다든지 매출원가 인식이죠. 이런 것들을 기말에 좀 수정을 해요. 그러면 수정 전에다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 후가 나옵니다. 자, 수정 후에 시험 삼아 차변과 대변이 제대로 입력되었나를 한번 점검하는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워낙 이게 여러분 양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거래를 식별해서 분개한 다음에 자, 각 계정별 장부, 계정별 원장으로 전개하는 것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번 강의에 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제 거래 식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발생하면 식별해서 분개를 하는 건데, 자, 잠시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개를 여러분 끊으면, 자, 전표란 걸 만든다 그랬죠? 건별로 하나씩. 워낙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하다 보니 추후에 이 분개를 찾기 위해서는, 자, 각각의 전표들이 막 쌓여 있으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개들을 쭉 정리한 분개장도 만듭니다. 이게 바로 1단계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 끊고 분개장을 만드는 단계예요. 자, 제가 몇 가지의 거래를 가지고 왔고요. 이미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저 앞전 다른 강의에서 명지 패션을 만들 때 자본금 가져오고 돈 빌려오고 재고 사고 보증금 주고 이런 거래들이 있었죠. 그 거래 똑같은 거래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고객이 이 명지 패션이 1월 1일자에 주주로부터 50만 원을 출자받아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끊었죠? 차변 끊고 대변 끊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분개 연습을 해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자,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끊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금 50만 원 들어왔죠. 그럼 똑같은 금액 대변이 50만 원을 들어가야 되죠. 이거 뭐라고 처리하는 겁니까? 주주가 출자금으로 납부한 돈, 요거를 계정과목 뭐로 쓰기로 한 겁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전산회계 2급 같은 과목이나 회계 원리 과목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는 그냥 어렴풋이 감만 잡으면 돼요. 요 계정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으로 하기로 했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무에선 이렇게 분개를 끊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우리가 학습용으로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연습장에다가 분개 끊을 때 쓰는 그런 분개인 거고, 실무에서는 뭘 쓴다 그랬죠? 자, 전달하는 표, 전표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일렬번호 적고 그 다음에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차변과 대변을 적는데,
자, 좀 아까 그 분계입니다. 차변에 이렇게 현금 50만 원을 적고 대변에 이렇게 자본금 50만 원을 적은 다음에 간단하게 이유를 적는 거예요. 자본금 출자했구나.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출자 관련된 각종 주주의 투자 계약서 같은 것들 뒤에 첨부해서 하나로 딱 집어서 갖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출자에 대한 거래를 식별해서 분계를 끊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 하나만 더 거래를 가지고 분계를 끊어 볼게요. 자, 1월 10일 날 은행에서 30만 원을 차입해서 회사 근거에 보관을 한 거예요. 자, 분계를 끊어야죠?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30만 원이 현금이 근거에 들어왔죠. 자, 똑같은 게 3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대변에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차입금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에 따라서 단기 차입금 내지는 장기 차입금 해야 되는데 지금 입문 단계니까 이건 무시하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전표를 만드는 겁니다. 날짜 적고요. 1년 번호는 이제 두 번째로 바뀌었죠. 차변, 대변 똑같이 차변에 현금 들어와서 3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차입금 30만 원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 겁니까? 은행에서 빌린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비스무리한 내용이지요. 자, 거래 하나만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래가 1번 거래가 발생하고 2번 거래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회사에서 거래가 딱 두 개밖에 없을까요? 무슨 두 개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 발생하고 한 달이면 수백 건, 수천 건, 1년이면 수천 건, 수만 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표가 몇 개 나오는 겁니까? 1, 2, 3, 4, 5, 6, 7, 8 몇 천번 까지 있는 거야. 전표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거기서 나중에 지나가서 중간에 5월 2일 날 발생한 거래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이 분계 내용만 따로 모은 게 바로 뭐냐? 분계장이어서 발생한 거래에 자, 분계를 순서대로 차곡차곡 적는 일종의 요약 장부가 바로 뭐냐? 분계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전에 거래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자본금 출자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 차입을 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출자금이 50만 원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차입금 30만 원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차변이 현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001번에 1년 번호로 전표를 만들고 분계를 끊었잖아요. 거기에서 분계만 가지고 와서 한 줄로 적는 겁니다. 여기는 차변 자리고 여기는 대변 자리니까 자, 아까 현금 얼마였죠? 여기다가 이렇게 50만 원을 적는 겁니다. 여기다 얼마 적는 겁니까? 이렇게 50만 원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한 줄 라인별로 차변과 대변을 각각 적는. 그래서 딱 보니까 알잖아요. 오, 자본금 출자금이 들어왔구나. 현금으로 50만 원. 자본금 생겼네? 이런 개념이고요. 똑같이 이제 은행 차입을 하면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입금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정확히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3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30만 원이 차입금이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쭉 적어 나가면 그냥 한 권에 분계장이 생겨서 나중에 쭉 넘기면서 5월 며칠 날 무슨 거래가 있었지? 딱 보면 얘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월 10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지? 차입을 했구나. 근거에 30만 원 집어넣고 차입금 생겼네라고 알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번호가 2번이 있고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2번 거래구나 라고 하면 이만큼 쌓여있는 철에 가서 2번 거래를 딱 꺼내가지고 보면 거기에 세부 증빙까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계장을 작성을 했죠. 자, 관련된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상사의 분계장의 일부이다. 전산에게 2급 출제했던 문제고요. 10월 7일자 적요, 10월 7일자예요. 적요란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고요. 5일자 거래고 7일자 거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차변이고 여기 대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변이고 대변인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상품이 10만 원 생겼고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이 자산이 대변이 오면 그러니까 이런 분계가 되는 거잖아요. 상품에 1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에 이렇게 1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앞전 분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산이 오른쪽으로 가면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현금이라고 적어 놓고 마이너스 10만 원 적으면 아, 현금 10만 원 주고 상품 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데 마이너스를 안 쓴다 그랬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서 등호를 옮기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즉 현금이 10만 원 줄어들고 상품 10만 원 생겼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자, 상품을 10만 원어치 구입을 한 겁니다. 상품은 뭐 하는 겁니까? 얘는 판매용이 상품인 거잖아요. 자, 앞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품은 그냥 갖다가 파는 거고 제품은 원자를 갖다가 만들어 파는 게 제품이잖아요. 따라서 1번은 업무용 책상 구입, 2번은 판매용 컴퓨터 구입, 3번은 장기 투자 목적 토지 구입, 4번은 대표자 개인용 승용차의 구입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정답은 자, 판매용이니까 2번이 돼서 이렇게 재고자산을 구입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별거 없고요. 우리가 붕괴를 끄는 거를 요약 정리하는 붕괴장을 볼 줄 아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좀 더 확장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기예요. 여러분, 좀 전 공부했던 내용들은 붕괴장을 제외하고는 저 앞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가 뭐냐. 자, 옮긴다, 전한다. 그런 뜻이야. 전한다. 기록한다. 여러분, 따라서 얘는 뭐냐. 자, 얘는 이제 기록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이제 옮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 이걸 정리하면 옮겨 적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뭘 또 옮겨 적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좀 전 봤던 것처럼 자, 붕괴장을 만들어서 1월 1일자에 자본금 들어온 거 현금 50과 자본금 50. 자, 또 차입한 거 현금 30과 자, 차입금 30. 이런 식으로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 일반 가정이야 아주 심플한 구조이니까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지갑에 있는 돈 조금 하고 입출금 예금에 있는 예금 조금 하고 뭐 끼케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자동차 한 대 있고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묻는 거예요. 자, 현금이 얼마 있니? 자, 자본금이 얼마 있니? 자, 차입금이 얼마 있니? 자, 토지가 얼마 있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딱딱 물어보면 여러분 이 붕괴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으로 봐도 현금이 여기 하나 50만 원, 여기 하나 30만 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50, 30, 80만 원이잖아요. 또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붕괴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잔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옮겨 적어서 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뭐냐? 정기와 계정별 잔액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전기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입니까? 옮겨 적는다 그랬죠? 붕괴장이 차변과 대변을 각 계정별 원장, 이게 되게 용어가 좀 여러분 낯설 수 있어요. 학생분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처음 하고 또 사회생활도 안 해서 장부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별 원장이라 그러면 잘 어려워. 한자 원장은 원래 장부란 뜻이어서 요거를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계정별 장부라고 부를게요. 그냥 장부. 자, 그래서 이제 옮겨주는 과정을 전기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계정별 원장 공부를 해야 돼요. 얘는 뭐냐? 발생한 거래를 날짜별 순서로 증가랑 감소랑 잔액을 이렇게 나타내는 계정별 장부인데 여러분 얘는 마치 왜 우리 옛날에 용돈기입장에 현금 출납부 적어본 적 있죠? 일종의 용돈기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가계부랑 매우 유사한 구조예요. 왜 여러분 학생들 기억해 보시면 용돈기입장 어떻게 돼 있었죠? 자, 단식북이라 그랬죠. 그래서 들어온 돈, 쓴 돈, 잔액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 형태로 각 계정별로 현금은 현금별로 그 다음에 예금은 예금별로 자본금은 자본금별로 차입금은 차입금별로 장부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장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워낙 양이 이제 많으면 계정 한 개당 장부 한 개를 만들어서 장부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양이 안 많아.
그러니까 두꺼운 노트 하나를 구해서 왜 이렇게 견출지라고 부르는 띠지 있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20장 정도 앞에 노트 부분은 이제 현금, 뒤에 20장 정도는 보통 예금, 뒤에 20장 정도는 뭐 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권에다가 이렇게 견출지 띠지를 쭉 붙여서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까 계정들이 한 권에 총 집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정별 원장, 계정별 장부, 총계정 원장,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동일한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좀 제가 지우고요. 자,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정별 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거래가 몇 개 발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거래 1월 1일자 주주로부터 50만 원을 출자받아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두 번째 30만 원을 차입해서 회사 금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책상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거를 구체적으로 분계를 끊어보면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분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분계를 끊어보면은요, 일단 출자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요렇게 5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요렇게 50만 원이 생깁니다. 회사가 이제 생겨서 처음 거래를 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또 돈을 빌려서 이렇게 30만 원을 금고에 집어넣었어요. 차입을 해서. 자, 차입금이 이렇게 30만 원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상을 구입했으니까 비품이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책상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는 않고요. 책상, 프린터, 컴퓨터, 팩스기 싹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준비된 물품, 비품이라고 불러서 3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얘는 현금을 지급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정도는 이제 분계 따라올 줄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금의 계정의 원장, 다시 말하지만 그냥 현금의 이 계정의 장부를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 날짜를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1월 1일자 자본금 출자를 받았구나.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50만 원 들어왔죠? 자산이니까 여러분 차변란에 적어야 돼요? 대변란에 적어야 돼요? 자, 이 돈 들어온 거 50만 원. 여기다 적어야죠, 50만 원. 잔액이 이제 없던 돈이 생겨서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50으로 바뀌죠. 그런데, 자, 며칠입니까, 이제? 1월 10일자에. 1월 10일자에 두 번째 거래. 은행 차입을 했죠? 얼마 차입했습니까? 자, 30만 원 차입을 했죠? 잔액 얼마로 바뀝니까? 80만 원으로 바뀌죠. 그런데 15일 날에, 자, 세 번째 거래에서 비품을 구입하면서 돈이 나갔으니까 차변에 표시해요? 대변에 표시해요? 자, 대변에 표시하는 거죠. 대변에.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차변이라는 부분을 그냥 플러스가 되는 수입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대변이라는 부분을 줄어드는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이게 마치 가계부, 용돈 기입장, 현금 출납부랑 동일한 양식이거든요. 자, 잔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에서 30 썼으니까 5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딱 3건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총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80이 들어왔고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30이 나가서, 자, 이게 이제 1월 달에 총계인데 이건 누계라 그래가지고요. 이건 누계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2월 달이면 앞전에 1월 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월 달과 2월 달을 더한 누계가 나오고, 3월 달이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을 더한 누계가 나오는데 1월 달이니까 그냥 그 달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액이 같은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구조로 별도의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장, 지금 우리 회사 1월 15일자 기준으로 현금 잔고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원래 이게 없다면, 이게 지금 분계장의 요약이잖아요. 분계장을 본다면 일일이 계산해 봐야 돼요. 50 더하기 30 더하기 빼기 30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딱 보면 바로 써 있네. 자, 대표님, 현재 1월 15일자 현금의 잔액은 50만 원입니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계정 원장을 만들면 여기서 잔액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달에 총 얼마 돈 들어온 거야? 80만 원 들어왔죠? 총 플러스 수입된 금액의 개, 총 나간 지출된 개도 알 수 있고, 일자별을 딱 보니까 자본금 들어왔네. 각종의 일자별 내역까지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얘도 필요해요. 분계장도.
얘도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현금 계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이 거래에서 이제 자본금 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식은 똑같아요. 보시면 자본금은 한 번 발생했잖아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자에 1번 거래에서 자본금 출자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게 얘는 자본이잖아요. 자본이니까 얘는 대신 어디가 플러스인 거예요? 자산과 부채 자본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자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어디다 표시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50만 원 표시를 하면 잔고가 50으로 바뀌어서 한 번밖에 거래가 발생 안 했으니까 자, 월계 누계가 다 같아가지고 잔액에 이렇게 50만 원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차입금 계정으로 갈게요. 여기 한 번 발생했죠? 똑같은 양식이에요. 자, 1월 아까 10일 날 은행 차입을 했는데 똑같이 얘가 부채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여기가 증가되는 금액이고 여기가 감소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입금 30만 원, 차입금 30만 원 생긴 게 여기 30만 원 딱 생겨서 잔고가 딱 생기고 하나밖에 발생 안 했으니까 월의 누계가 요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요렇게 차입금 계정,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자, 마지막 이제 뭐 남았죠? 비품 계정 남았죠? 비품. 비품은 아까 날짜가 1월 15일이었고 세 번째 거래에 책상을 구입했는데 얘는 자산이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죠? 자,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30만 원 들어오고 자, 기말자는 30만 원이고 한 번밖에 발생 안 했으니까 이게 월계가 될 거고 누계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잠깐 봤지만 자, 계정 과목 몇 개? 현금 계정 과목, 자본금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차입금 계정 과목, 마지막 네 번째 비품 계정 과목까지 4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원래는 노트 하나씩 해서 4개 노트를 만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발생 많이 안 하니까 한 권의 두꺼운 책에다가 이렇게 띠지 붙여가지고 1번 현금, 2번 자본금, 3번 차입금, 4번 비품 이런 식으로 띠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책을 만들어 놓으니 계정별 원장, 계정별 장부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총 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결국 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현금 계정, 예금 계정, 외상매출금 계정, 받으러 온 계정, 비품 계정, 차입금 계정, 외상매금 계정, 자본금 계정. 자, 계정별로 엄청나게 많은 원장들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가와 나의 용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발생한 거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붕괴하여 적는 장부를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붕괴가 발생한 것들을 장부에 요약 정리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붕괴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를 뭐라고 불렀죠? 계정별 원장, 계정별 장부, 다른 말로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렀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상식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붕괴장이 뭐고 계정별 원장이 뭔지 정도 이해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계정별 장부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면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붕괴를 했어요. 붕괴장에 옮겨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계정별 장부에 적었으면 일단 1단계는 마감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아까 봤던 가계부가치 생긴 이 양식들을 현금 따로 일일이 만들겠어요.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는 붕괴를 하면 붕괴장을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계정별 원장. 자, 다시 복습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얘를 만들어요. 실무 차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장부를 어떻게 일일이 만들어요? 그래서 학습 차원에서는 붕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곧장 T계정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위에다가 이제 이름 쓰는 거예요. 현금 또는 뭐 예금 또는 자본금 또는 차입금. 여기에 차변이고 대변이지 않습니까? 모양이 T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차변 대변의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T자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T 모양의 고안된 기법을 뭐라고 부른다? 자, 기억하세요. T, 계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이거든요. 자, 그러면 T계정이 뭔지를 한번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번 확장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계정 원장 아까 나왔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자본금 50만원, 은행 차입금 30만원, 그 다음에 비품 30만원 써서 총 80만원 들어와서 총 30만원 쓰고 얼마 남은 겁니까? 50만원 남았죠? 요게 현금 계정 원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공부할 때 어떻게 자잘부터 이걸 그리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에 실제 학습 차원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차원이라고요? 학습 차원에서 쓰는 거지 실무에서는 이걸 쓰죠. 근데 학습 차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뭘 쓴다는 겁니까? 현금 T 계정을 써서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T자 만든 다음에,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왼쪽이 차변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이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잔액을 여기다 적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좀 아까 봤던 것처럼 1월 1일 날 아까 자본금 5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1월 10일 날 30만 원을 차입했죠.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월 15일 날 30만 원을 썼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 계가 80만 원이 총 있는 거예요. 물론 잔액에서 좀 더 금액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30만 원을 썼잖아요. 그럼 기말이 얼마가 남겠습니까? 빼면. 그래서 기말에는 50만 원이 남는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계도 이렇게 80만 원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월 1일자에 자본금 이렇게 써놨죠? 여기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현금이니까, 자산이니까 들어왔죠? 이유는 뭐예요? 아, 출자를 받았구나. 자, 1월 10일 날 돈 들어왔죠? 30만 원? 이유가 뭐예요? 아, 차입했구나. 자, 현금은 자산이니까 대변인 돈이 나간 거잖아요. 돈이 나갔네? 왜 나간 거예요? 아, 비품을 구입했구나. 이렇게 알맹이 내용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거래한 것들, 들어온 거, 나간 것도 알 수 있고요. 요렇게 기말 잔액도 알 수가 있고, 요렇게 기초 잔액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 표에다가 딱 그려버리니까 좀 전 봤던 그 계정별 원장, 현금 계정 원장이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하던, 향후에 이제 전산회계 같은 자격증을 따던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 T 계정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개념만 좀 잡아두기 바래요. 자, 현금 계정 봤죠? 추가적인 T 계정, 다른 계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계정은 자본금 계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T 계정은 먼저 일단 자본금 계정 원장은 1월 1일자에 50만 원 들어온 게 다였었죠. 여러분 얘를 T 계정에 표시를 하면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대변이고요. 여기가 차변이잖아요. 따라서 자본금인 대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자에는 금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없었죠. 그러다가 1월 1일자, 처음에는 없었다가 1월 1일자에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들인 겁니까? 이렇게 50만 원을 받아들였죠. 그런 다음에 없어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 그대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냐? 아, 기초에 자본금이 없던 회사가 없었구나. 근데 1월 1일자에 자본금이 대변이니까 늘어났네? 왜 늘어났는가? 현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합치면 걔가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이 줄은 건 없는 거고요. 기말 잔액이 50만 원이 넘어가서 이렇게 잔액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유사한 논리로 이제 똑같이 차입금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입금. 아까 봤던 것처럼 1월 10일 날 3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왔죠? 그래서 T 계정을 그리면 다시 말하지만 얘가 대변 계정이고요. 여기가 차변 계정이니까 자, 여기 잔액이 아까 없었죠? 그런데 이제 1월 10일 날 얼마를 빌려온 겁니까? 이렇게 30만 원을 빌려왔죠. 그럼 뭐라고 알 수 있는 겁니까? 차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자, 증가하면 어디다 표시하는 겁니까? 대변인 표시해야 되죠? 그런데 30만 원 증가했죠? 근데 알맹이를 봤더니 현금이 들어온 거구나. 현금으로 차입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총 걔는 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어든 거는 금액이 없잖아요. 기말 잔액 그대로 30만 원을 이렇게 옮겨지는 여러분 이런 구조로 가서 총 걔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전에 공부했던 차변 대변의 개념, 자산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자, 부채는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자본은 대변이 증가, 자, 차변이 감소. 요 논리를 가지고 있다 표시를 쫙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요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반드시 아래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해라 라고 되어 있죠. 딱 봤더니 무슨 계정이에요? 받으러 온 계정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받으러 온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받으러 오면 뭐냐면요, 내가 외상으로 팔면서 어음 쪼가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학생들이고 사회생활 안 해봤다 하더라도 어음이란 말은 들어봤죠. 물건 외상으로 팔고 종이 조각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자, 나중에 이 어음을 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돈을 회수하는 건데, 얘는 여러분 어쨌든 외상으로 판 자산인 거예요. 돈을 받을 권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차고 여기가 대니까 대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결국은 자, 얘는요, 받을 어음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감소한 거에 T 계정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금이라고 써 있어. 결국은 받을 어음이 감소되고 현금으로 얘를 회수했다라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 얘를 분계를 끊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차비원의 현금이 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받을 권리였던 자산인 받을 어음이 이렇게 50만 원이 감소한 거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분계를 보고 유추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자, 어음 갖고 있던 받을 권리를 없애고 뭐가 드는 겁니까? 현금 50을 회수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번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건 아니겠죠. 자, 2번 받으러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 얘기겠죠. 지급어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건 또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거래처별 약속금 받다, 이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자, 2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받으러 오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선 지금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요 T 계정을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건데, 다시 말할게요. 자산이니까 오른쪽은 뭐라고요? 자,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 받으러 오미 감소했잖아. 이게 받으러 오미니까, 자산이니까. 감소했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대변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은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 좀 알아볼게요. 자, 좀 전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만을 표시하는 T 계정을 봤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수익과 비용의 T 계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6일 날 상품을 80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기가 끊어지냐면요, 우리가 좀 앞전에 공부를 했지만 현금으로 80만 원어치 자, 물건을 팔면 이렇게 80만 원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계정 과목의 이름이 상품 매출이거든요. 이렇게 80만 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손익계산서로 갈 거고요. 얘는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겠죠. 두 번째, 이제 직원급여 10만 원 현금 지급하면 여기에 급여라는 비용이 잡혀요. 10만 원이. 현금 줬으니까 이렇게 현금이 나가겠죠? 여러분, 요 분계는 우리가 초합전 분계 연세서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손익계산서로 가고 요게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얘는 이제 수익인 거고요. 얘는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출의 계정별 원장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 계정별 원장. 여러분 얘는 수익이니까, 여러분 얘는 수익이죠. 매출은 지금 수익.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수익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수익이 어디가 플러스인지 모르겠다, 대변이 플러스고 차변이 마이너스인 걸 모르겠다는 분들은요, 이 강의 말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저 앞전에 다시 회계 등식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듣고 오세요. 회계 등식 요약하면 이쪽이 뭐였죠? 대변에 뭐야?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었지. 이쪽은 뭐야? 자산 더하기 비용이었잖아요. 다시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80만 원이 이렇게 대변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이 80 잡히고 한 번밖에 발생 안 했으니까 그대로 월액이 잡히고 누계 잡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여러분 얘를 T 계정에 그대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쪽이 이제 대변이 되는 거고 요쪽이 차변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여러분 기초 기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연도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월 16일 날 현금으로 얼마가 발생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8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해서 알맹이 봤더니 뭘 받은 겁니까? 아, 현금 받고 팔았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얘를 딱 보는 순간 2분계를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발생했죠? 매출이. 그러면 수익이니까 대변이 발생했죠. 근데 뭘 받은 겁니까? 아, 현금 받았구나. 이렇게 현금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 그냥 80만 원 이렇게 적어두면 끝이에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발생하면 합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똑같은 논리로 이제 급여가 발생한 거죠. 두 번째 거래에서. 자, 급여, 여러분 얘는 다시 말하지만 비용 계정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월 20일 날 딱 적고, 자, 비용이니까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를 뭘로 표시하는 겁니까? T 계정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가 대변이니까 비용이니까 자, 여기다가 얼마를 적는 겁니까? 급여 10만 원을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급여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 발생을 하면 요 분계가 발생을 한 거라고, 차변에. 근데 알맹이를 봤더니 뭐가 나간 거예요?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은 뭐가 되는 거죠? 현금 나간,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변에 이제 10만 원 적었으면 총액을 이렇게 10만 원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게 조금 난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반복한 다음에 혼자 T 계정을 그려서 한번 요거를 꼼꼼히 따라서 한번 그려보기를 바라요. 자,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FAT 2급에 나왔던 시험 문제이고요. 다음 총계정 원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고요. 다시 말하지만 총계정 원장은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총계정 원장 그 대신에 이렇게 T 계정을 쓴다라는 거죠. 공부 차원에서는. 자, 단기차입금 현금이 자 30만 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래가 생기는 겁니까? 단기차입금인 얘가 부채이니까 이렇게 차변의 금액이 나오면 이런 분기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차변의 단기차입금. 줄어든 거니까 부채가. 얼마가? 자 30만 원이. 그럼 똑같이 대변인 30만 원을 적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 써있네. 현금이 써지는 거니까, 아, 이 회사의 단기차입금 30만 원을 갚았구나. 차변에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 항목은 뭐라는 겁니까? 현금 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기서 부채가 얘는 감소한 겁니다. 또 한편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자, 또 한편 얘는 이자 비용이잖아요. 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30만 원이 써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T계정 그대로 그려보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와야 돼요. 차변에 금액이 써 있으니까 30만 원이. 근데 알맹이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금이래.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상대방 이 거래처가 있다는 겁니까? 현금 줬다는 거죠. 따라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이자를 30만 원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자를 30만 원 현금으로 주고 처리했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얘는 뭡니까? 얘는 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얘는 뭡니까? 자산이 감소를 한 거죠. 따라서 여기 자산 감소 맞죠? 그 다음에 비용 발생했죠? 그 다음에 부채 감소했죠. 자산이 증가한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풀어서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를 잘 음미하시면서 얘는 자산부채 자본 항목이고 얘는 수익비용 항목이잖아요. 한번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분기를 끊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회계순환 과정의 첫 번째 강의를 공부했죠. 자, 먼저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거래 발생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분계장에다가 옮겨 적어요. 그리고 자, 요거를 총계정 원장.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얘들요? 계정별 장부, 다시 말하면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여기다 옮겨 적는 겁니다. 사실은 뒤에도 과정이 있는데 오늘 공부한 순서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T계정, 요게 바로 총계정 원장 대신하는 건데 요렇게 자산비용, 요렇게 얘는 이쪽이 증가, 요쪽이 감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요쪽이 증가되는 거, 요쪽이 감소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T계정에 표시한 겁니다. 좀 전 봤던 문제를 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음미 반복해 보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순환 과정 두 번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